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선도의 작품을 쭉 볼 텐데요. 안흥이라는 것은 흥이 가득 차여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흥체를 느끼는 공간은 바로 자연입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흥을 느끼고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수부터 보시면은요, 산수가네요. 즉 자연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연에 있어요. 자연에 있고 바위는 바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띠집을 짓는데요. 띠집은 여러분들 보시면 초가집입니다. 근데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 느낌이 오실 텐데,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이 먹는 음식 또는 입는 옷, 이런 것들을 일부러 소박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분지족의 개념을 빠뜨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속에 나는 지내는 삶이 즐거워요. 근데 그 즐겁게 자연을 즐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소박하게 내 처지에 만족하면서 자연을 즐긴다라는 거죠. 소탈하게. 그래서 이 바위 아래 내가 초가집을 짓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웃는다 이거죠. 여기서의 웃음은 비웃음입니다. 즉 자연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속세 속에 사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비웃을 수 있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리석고 향암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골에서 자란 뭔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윤선도가 자기 자신을 어리석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는 자책보다는 겸손함으로 저희가 해석을 많이 합니다. 겸손하다. 그래서 내 분인가 하노라, 이것이 나에 맞는 분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분지족, 자연 속에서 지내는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들이 나온 것이 1수입니다. 자, 2수 보시면은 아까 띠집에 이어서 보리밥 풋나물이 나와요. 이런 것들도 다 안분지족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먹고 바위급 물가에 실컷 논대요. 그러면서 그남은 여남은 일, 즉 자연을 즐기는 그 이해의 것들, 속세, 부귀영화, 벼슬, 이런 세속적인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 이 그남은 여남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대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보기로 주어졌을 때는 어떤 형식이냐, 당쟁으로 인한 뭔가 시끄러운 뭔가 이렇게 싸움을 벌이는 이런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까지도 저희가 확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3수, 잠들고요.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봤대요. 그리워하던 임이 온다고 해도 반가움 이만하겠냐 이거예요. 즉 산을 보는 것이 그리워하던 임이 오는 것보다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아무리 그리워하는 임이 와도 나는 자연에 있는 것이 더 좋아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말씀, 웃음, 자연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그 자체가 너무 좋다. 자연을 예찬하고 있는 것이 삼수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사수로 넘어가면은요, 이제 자연이죠. 자, 사수로 넘어가면 삼공이라는 말과 만승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아마 주석이 달릴 경우가 많긴 한데 알아두시면 좋긴 해요. 삼공은 삼정승, 왜 우의정, 좌의정 이런 애들 해서 벼슬입니다. 벼슬. 만스는 일만술에 다스리는 뭔가 천하에 다스리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벼슬, 속세적인 거죠. 그래서 그남은 여남은 일과 관련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정승보다 나타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헤어든 생각해 보니까 소부 허유 또 나왔죠. 소부랑 허유가 야같대요. 무슨 말이냐? 소부 허유는 뭐예요? 이런 삼공 만승, 연하문일, 즉 속세를 멀리하고 이 사람들은 자연에 은거한 사람들이에요.
자연에 은거한 대표격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야 같다는 거죠. 왜? 내가 자연에 있어 보니까 자연이 너무 좋더라 이거죠. 속세의 다른 것들이 부러워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임천하능. 자, 보세요. 임천은 산과 천, 물이에요. 즉 그냥 자연인 거예요. 자연 속에서 내가 느끼는 한가로움과 흥취는 비할 바가 못 된대요. 즉 자연 속에서 즐기는 즐거움이 가장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수에 들어서면은 그 작품에 어울리는 흥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수는 그만큼 자연 속에서 누리는 삶에 대한 자연 속 삶에 대한 자부심이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연에 응계했던 소부나 허유가 현명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임천하능을 가지고 주제가 여기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주제의식을 압축했다 이런 표현들도 씁니다. 오수 넘어가면요. 내 천성이요. 게으른 것을 하늘이 알았대요. 그래서 인간 만사를 하나도 맡기지 않고 다만 다툴 사람이 없는 강산을 나보고 지키라고 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내가 자연 속에서 살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이어서 오수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사실 당이란 말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당이라고 이 당을 붙인 이유는 뭐냐 했을 때 이제 종장 시작하는 부분에서 사문절을 만들기 위해서 음수일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변형시켰다라는 형식적인 특징까지 저희가 혹시 모르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육수예요. 강산이 아무리 좋아도 내 분수로 누워있는 게 아니래요. 이것은 다 누구 때문? 임금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자, 갑자기 충으로 넘어갑니다. 아무리 갚고자 해도 임금님의 은혜를 갚을 일이 없을 만큼 임금님의 은혜는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충으로 넘어가면서 임금님의 은혜, 군 은에 대한 예찬, 찬양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연시조가 만흥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세속적인 것과 자연을 대비시키고 자연 속의 삶을 당연히 즐겨 하면서도 이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모두 임금님 탓입니다 라고 임금님 덕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작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작품 해설 볼게요. 자, 262쪽으로 넘어가시면 속세, 인세, 세간 이런 애들은 세속적인 가치, 즉 벼슬의 이런 공명, 그 다음에 물질적인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반대점에 있는 것이 바로 자연이죠. 자, 그래서 화자는 자연에서 안분지족하는 삶이 자신의 분수에 맞다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2번 넘어가시면 물화일체, 자연조와 자연친화의 표현들이 굉장히 잘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나타나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제3수라는 거죠. 저 산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던 임이 오는 것보다 더 반갑다, 더 좋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부분 보시면 속세와 왜 거리를 두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러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을 이 작품에서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다토리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툴은 이런
분쟁, 당쟁의 이런 현실 때문에 자신은 일부러 세속적인 부분에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작품에서는 근거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윤선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배와 기양을 많이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특히나 자연의 의미가 세속적인 것과 거리가 둘 수밖에 없는 유배의 기양을 가서 보는 자연은 자신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정치적 현실과 맞닿아 있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5쪽에 그 아래 그림 보시면은 화자가 처한 현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64쪽 오후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가는 제목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5명의 친구에 대한 얘기인데 5명의 친구들이 다 자연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사격인 일수, 그 다음에 각각의 친구들 5명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총 6수로 된 연시조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의 친구들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작품은 특히나 유기적인 관련성이 없고 병렬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까지 다른 작품들을 보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가장 그런 대표적인 관념적인 속성들을 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수부터 볼게요. 내 벗이 몇이냐 하니까요. 수석, 송죽, 그 다음에 달이래요. 그래서 수, 석, 송, 죽, 달 5개죠. 요 5개래요. 그래서 두어라. 이런 건 감탄사죠. 이 5밖에 또 더해서 무엇하리, 즉 더할 필요가 없다. 이 5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만족감을 드러내면서 작품이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수 보시면 구름 빛이 좋다 해도요 검기를 자주 한대요. 구름이 왜 점점 검어지다가 비가 내리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람 소리가 아무리 맑아도요 그칠 적이 한우매라 많대요. 자, 즉 구름과 바람은 자주 변해요. 자주 변한다는 얘기를 가변성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그러나 좋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그치지 않는 애는 뭐래요? 물이래요. 자, 수 친구. 그래서 이 물은 뭐예요? 영원해요. 변하지 않아요. 영속성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난 물이 좋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수입니다. 삼수도 거의 이수의 구조랑 비슷합니다. 자, 보시면 꽃은요 피었다가도 진대요. 그 다음에 풀은요 푸른 듯 하지만 가을이 되면 어때요? 누르거나 색깔이 변하죠.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은 변해요. 하지만 절대 변치 않는 애는 뭐냐? 바위래요. 그래서 계속 보이시겠지만 대조되는 상대를 얘기를 하면서 물, 바위가 변하지 않는 이런 속성에 대한 예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수 보시면은 더우면 꽃 피고요. 추우면 잎이 진대요. 그런데 원래 꽃과 잎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소나무죠. 너는 어찌하여 눈서리를 모르냐 이거죠. 나무에게 눈서리는 고난과 역경입니다. 이런 눈서리와 상관없이 항상 푸르게 서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구천에 깊은 땅속 깊은 곳에 뿌리 곧은 줄을 그것으로 나는 너가 알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곧다라는 것이 선비들이 가장 추구하는 자세인 지조와 절개랑 연결될 수 있는 개념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수도 역시 일반적인 꽃 잎들과 소를 대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오수 볼게요. 오수 보시면 나무도 풀도 아닌 것이 곱기는 누가 시켰으며 속은 어이 비어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다라는 것은 아까 그 소나무 나왔을 때 지조와 절개와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속이 빈 것은 욕심이 없다. 무욕이다라는 것과 연관을 시킵니다. 그리고 대나무도 역시 소나무처럼 사계절 동안 푸르르죠. 그래서 나는 그를 좋아한대요. 대나무 보고 그라 그랬죠. 자동적으로 의인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의 속성을 자연물에 가진 이런 속성을 가지고 예찬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육수입니다. 작지만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춰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명, 빛을 내면서 비춰주는 존재. 밤중에 광명이 너만 하니까 또 있겠냐? 없다라는 거고요. 달을 보고 너라고 했으니까 의인이고요. 또 있냐 물어보는 거 아니죠. 너밖에 없다. 서리법이 확인되시죠. 자, 그래서 보고도 말 안 하니 과묵하다 이거죠. 그래서 너는 나의 친구 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5명의 친구에 대해서 예찬을 하면서 끝나는 연시조가 오후가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연물의 속성을 예찬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보시면 의인화를 시키고 있다. 굉장히 예찬적이다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65쪽으로 넘어가셔서 그래서 제1수는 서사 역할로 5명의 친구를 이제 설명하면서 시작을 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상에서 천상으로 이동시키며 범위를 넓혀가고 있죠. 그래서 처음엔 무생물, 그 다음에는 생물, 그 다음에는 하늘 위에 천상으로 넓혀간다 라는 거죠. 어찌됐든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자연물을 친구 벗삼아서 살아가는 안분지족의 자세가 드러나더라 라는 겁니다. 자, 2번 보시면 대구, 대조, 대비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오히려 그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뒷부분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조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예찬의 대상이 되는 거죠. 화자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달에 대한 거는 보시면은 바른 생각과 깊은 인격을 지닌 뭔가 과묵한 사람, 즉 뭔가 선비로서 세상을 생각했을 때 이상적인 이런 선비의 모습을 얘기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사실 다른 작품에서도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요. 자연물을 통해서 인간이 지녀야 할 미덕들을 많이 얘기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물을 통해서 이러한 자연물이 지니고 있는 속성들을 인간이 갖추길 바라는 작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물을 벗으로 의인화하고 있고요. 영원, 불변, 절개치조, 겸허, 과묵함 이런 정신적 가치를 예찬하고 있는 작품이다라는 겁니다. 오후과 관련된 문제는 한번 읽어보시고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부사시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부사시사는요. 후렴구를 제외하면 후렴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죠. 지국총, 어사와 이런 부분들을 뺀다면 평시조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은요. 후렴구기도 하고 중간에 여음구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제외하면 거의 평시저처럼 보입니다. 또 하나 출항하고요. 배가 떠났다가 돌아오는 어부의 하루 일과가 묘사되어 있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작품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연현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게 배가 떴다가 닻을 들고 돛을 달고 그 다음에 노를 막 저었다가 배 세우고 배 메고 배 붙이고 이런 출항에서 귀향의 장면들이 나오고요. 저희가 보는 이제 이 교재에서는 이제 일부분들이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때도 이 사람이 유배 가서 쓴 작품들이고요. 자, 이 작품이 여기서도 이제 나와 있지만 사계절에 따라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을 굉장히 이상적인 공간적인 배경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자연의 기본적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시상 전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봤었죠. 자, 춘사 볼게요. 우는 것이요.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청각적인 것과 뻐꾸기가 날아가는 부분 때문에 동적 이미지가 동시에 드러난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하면 푸르다라는 것을 통해서 시각적인 이미지랑 버들숲은 상대적으로 가만히 있죠. 그래서 정적인 이미지다라고
묶어서 설명하기도 하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어라는 뭐냐면 배가 출항하고 다시 귀향 돌아오는 그 과정들에 붙는 애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천 두어집이 내 속에, 안개 속에 보였다 안 보였다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들락날락 한다는 표현은 이제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안개에 쌓여 있으니까 뭔가 보이는 집들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표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국총 어사화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여음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배를 탈 때 노젓는 소리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노젓는 소리를 뭔가 형상화했으니까 뭐 이런 걸 배를 뭔가 저으며 어여차 외치는 소리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거는 의성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떤 소리를 이제 묘사하는 거니까요. 맑은 깊은 모세, 연못 얘기하는 겁니다. 온갖 고기가 막 뛰어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나 더 하는 것이, 배에서 처음에는 여러 뭔가 위에 뻐꾸기도 보고 버들숲도 보고 저 멀리 보이는 어촌의 이런 집들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가까이 봐서 그 물속에 뛰어노는 고기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의 이동이 느껴진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여음구 있잖아요. 이런 여음구나 후렴구의 부분을 통해서 고려 가요적인 그 형식적 특징이 보인다 까지도 이제 확대 해석하는 것도 있으니 같이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름으로 들어갈게요. 연잎에 밥을 싸서요. 반찬은 장만 안 해도 된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연잎에 밥을 싸서 먹는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뭔가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로 이어지는 개념이죠. 그러면서 닷을 들어라, 닻을 들어라. 그러니까 배가 이제 닻이 있어야지, 닻을 내렸을 때 고정이 되는 곳 닻을 들으면 드디어 이제 배가 이제 어디론가 출항할 수 있겠죠. 자, 청양잎은 푸른 갈대로 만든 삿갓입니다. 이런 삿갓을 쓰고요. 녹사은은 뭐냐면 풀로 엮은 비옷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모자라든가 그 다음에 비옷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검소하고 소박한 이런 생활과 어울리는 애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국총 어사도 나왔고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무심은 욕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갈매기가 욕심이 없는 뭔가의 대명사였대요. 뭐 지금은 새우깡 이런 거 던지면 엄청나게 달려드는 애지만 어쨌든 요때는 굉장히 욕심이 없는 자연물의 대명사였다. 그래서 굉장히 그 사대부들이 쓰는 작품 곳곳에 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쫓는가 자기를 쫓는가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와 나는 서로 자연 속에서 논의는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화일체, 자연친화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갈매기 나오면서 너와 나는 친구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춥니다. 자, 가을. 자, 수국이에요. 자, 수국 바다에 가을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런지 고기마다 살쪄 있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가을은 여러분들 계절이 약간 극단이긴 한데 뭔가 낙엽이 짓는 한강적 이미지, 쓸쓸함, 슬픔과도 연관이 되지만 가을에 온갖 곡식들이나 뭔가 이런 수확의 계절이기 때문에 이러한 풍성함 또는 풍요로움에 대한 이미지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닷들어라 한 다음에 만경창파, 저 넓은 이제 이 바다에다가요 실컷 용유하자, 마음껏 놀아보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 세계를 돌아보니까 멀수록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세속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보이고 세속적인 것과 자연을 대비시키고 있구나라는 것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동입니다. 동사. 물가예요. 그냥 소리 있어도 되는데 외로운 소리입니다. 외로운, 빈배, 뭐 외기러기 이런 것들은 뜻이 두 개예요. 혼자 있기 때문에 정말 고고하고 정말 지조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자신이 쓸쓸하고 그리워서 일부러 외롭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지주와 절개입니다. 홀로 꿋꿋이 지주와 절개를 지키고 있군의 의미예요. 뭔가 슬픔의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이렇게 씩씩하게 서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배매여라는 뭐냐면, 이제 배가 그 귀향에서 이제 끈으로 매는 거죠. 멀리 떠나지 않도록. 머흔, 험한 구름입니다. 험한 구름을 한치 말해요. 한탄하지 말해요. 온 세상을 가린대요. 파랑성, 물결 소리, 염티. 염증이 난다 할 때 염자요. 싫어하지 말아요. 디넌, 시끄러운 소음을 막아주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머흔 구름, 그 다음에 파랑형, 물결 소리, 이런 것들이 뭘 막아주는 거래요? 세상과, 아까 보셨던 세속과 거리를 두는, 세상과 단절을 시켜주는 애기 때문에 싫어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세상 싫어. 나는 자연 속에서만 살 거야 라는 것이 이 어부의 삶을 관찰하면서 쓴 어부 사시사에 잘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많이 봤던 내용인데요. 이제 이때 그 윤선도가 있었던 정치적인 현실이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윤선도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자연은 혼탁한 세상과 달리 질서와 조화를 보여주는 굉장히 이상적인 공간으로 느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호 자연을 나타내는 시어와 현실 정치를 대비시키고 있는 것들 저희가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자, 2번 보시면은 십수시, 그러니까 봄, 추나추동이잖아요. 10수씩에서 총 40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간에 여음구가 추가되어 있고, 이런 여음구로 인해서 작품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더라 이거죠. 왜냐면 배가 들어가고 나가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국청 어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복되는 여음구, 그 다음에 이것은 노를 젓는 의성어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주는 효과가 무엇이냐? 다른 연시조에는 이러한 것들이 없잖아요. 평시조에 단조로움의 변화를 주면서 그 다음에 뭔가 강호, 자연에서 느끼는 풍류를 북돋우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이온보의 어부단가랑 이 지금 보는 윤선도의 어부사시가 어떤 관계가 있냐 이런 것들은 이제 엮는 문제입니다. 3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왜 어부라는 단어가 작품에 꽤 많이 등장하느냐 했을 때 이 어부는 실제로 뭔가 어업을 생계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어부라는 것은 현실 정치를 떠나서 자연에서 은둔, 은거, 은이라는 은자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부는 화자의 이런 현실의 혼탁함을 피해서 사계절의 경치를 즐기며 흥이 치여 있는 어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어옹, 가짜 어부다라는 말을 쓰더라라는 겁니다. 자, 쭉 넘겨서 270조 우국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자체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우국, 나라를 걱정하는 노래고요. 여기서는 어떤 부분 때문에 걱정을 했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임진왜란이 끝났어요. 여기에 대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났을 때 굉장히 나라가 전체적으로 어려웠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도 정치권이 갈등, 즉 붕당 정치 때문에 서로 싸우느라고 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 두 가지의 현실을 보면서 이 사람은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님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전체 28수로 되어 있는데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당연히 이 작품에서 시작하는 서사격이겠죠. 자신의 화자의 생애와
이 작품을 왜 쓰게 됐는지 창작 동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는 문과 이쪽 이제 글을 써서 벼슬길을 나가려고 하다가 임진왜란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이 이제 무관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체적인 내용이 중간에 들어갈 테고, 당연히 마지막은 결사의 역할을 할 테죠. 그래서 결사는 저희 작품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작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수 먼저 보실 건데요. 일단은 이 사람이 임진왜란의 의병으로 참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보다도 임진왜란을 직접 겪었던 사람인데, 여전히 벼슬아치들은 당쟁에 빠져서 정사를 돌보지 않아요. 그런 신하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연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편은 저에다 하고 저 편은 이에다 한대요. 그러니까 서로 너는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싸우는 붕당 형실에 대한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매일 하는 일이요, 이 싸움밖에 안 한다는 거죠. 이 중에 고립, 외롭게 서서 무조,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도와줄 리가 없는 것은 임금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붕당 정치 때문에 임금님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이 14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에 대한 안타까움, 뭐 이런 것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정사가 되겠죠. 25수 보시면 싸움의 시시비비만 가르고요. 공도, 공평하고 바른 도리는요, 따지지 않는데요. 싸우느라 바쁘다 이거죠. 어찌하여 세상 형편이 이같이 되었는고. 물불, 자연재해, 불이 나거나 무슨 홍수 같은 이런 자연재해보다 얘가 더 심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붕당 정치에 대한 비판이 잘 드러나죠. 제26수 보시면 나라가 굳으면요, 여기서는 집이 이 붕당들을 얘기를 해요. 각각의 싸우는 그 정치 세력들 얘기합니다. 집만 돌아보고 나란 일을 아니하면 되겠냐 이거요. 이러다가 명당이 여기서 나라입니다. 나라가 기울면 너희들도 제대로 설 수 있겠냐 라고 비판하는 것이 26수입니다. 자, 마지막 28수 보시면은 공명을 원치 않는데 부귀라고 바라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공명과 부귀는 필요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초가 한간에 괴로이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뭐예요? 굉장히 불우한 처지에서 나라의 꼴을 보고 있자니 임금님도 걱정되고 백성들도 안타깝고 이런 싸움만 있었는 벼슬아치들을 보니까 나는 한숨만 나온다. 우구, 나라를 걱정하다 못해 내 마음이 상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하고 분노하고 있는 작품이 우국가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271쪽에 보시면은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작가는 비판을 하고 있는 작품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그래서 1번 보시면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쟁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 입장에서 봤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파 정치를 한다는 것은 작가에게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으로 여겨졌겠죠. 이렇게 불필요한 싸움에 시간을 낭비하며 정작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따지지 않는 세태를 비꼬고 있는 작품이다라는 겁니다. 2번으로 넘겨서 보시면은요, 지금 이 당시에 특히 임진왜란 이후죠. 이랬을 때 이 당파끼리의 싸움, 당쟁이라는 것은 임금과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임금의 입장에서 고립무조라는 표현으로 나타나 있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물불보나 심한 환란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이렇게 힘듦을 안겨주고 있는 당쟁에 대한 비판적인 것들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고요. 자, 3번 넘어가시면 명당이 기울면이란 말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것은 당쟁에 빠져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고 나라를 위해 일하지 않는 이런 나라의 전망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명당이 국가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작품 말고도 다른 작품들도 마찬가지듯이 집이라든가 또는 나무를 통해서 이런 국가를 묘사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여기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나무 중에서 나라에 쓸만한 인재를 얘기했던 게 저희가 동량제라고 있었잖아요. 이런 동량제가 그 나무에 큰 집을 받치는 큰 기둥, 대들보를 의미한다. 그래서 즉 나라에 일을 할 만한 큰 인재, 중요한 인재를 동량지제 또는 뭐 동량체라는 말을 쓴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홍시가 넘어갈게요. 273쪽. 조홍시가는 굉장히 이제 효에 대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좋은 감을 본 거예요. 빨갛게 익은 감을 보면서 창작의 계기가 된 것이고, 이 작품을 보면서 부모님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부모님이 생각이 났는데 이것을 가져가도 반길 사람이 없어서 나는 너무 서럽다라는 게 1수입니다. 2수예요. 왕상의 잉어 잡고 맹종의 죽순 꺾고 검은 머리 희도록 노래자의 옷을 입고, 여기 다 보시면은 고사 인용하고 있어요. 중국의 이름난 효자들의 내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양지성효, 뜻을 길러서 성효, 효를 다하는 것. 증자까지 한대요. 증자라는 것도 효로 유명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유효로, 효자로 유명한 이름난 사람들처럼 이렇게 할 텐데, 이런 겁니다. 3수, 망균, 큰 새덩이를 길게 늘기도 힘들겠죠. 그것을 노를 꼬는 건 더 힘들 거예요. 그걸로 해를 잡아매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할 수 없는 상황이다가 심지어 해를 잡아맨다는 겁니다. 그러면 북당, 안방에 계시는 학발 쌍친. 자, 학발, 흰머리의 부모님입니다. 즉, 늙으신 부모님이죠. 늙으신 부모님을 더디 늙게 할 거라는 거죠. 해가 넘어가지 않도록 붙잡아둔다. 시간을 붙잡아둔다는 거죠.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하고 있고요. 과장법을 사용하면서 그만큼 부모님이 늙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담긴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수, 군봉이 모인데 배곡이 쌓인데 외까마귀, 그것이 돌 같아요. 지금 보시면 서로 비슷한 속성으로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효자가 모인 곳에 화자가 있으면 봉황도 세 중 하나일 뿐이니 모시온들 어떨 거냐. 그러니까 주변에 효자인 벗들이 많으니 나도 효자처럼 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번은 유명한 그 회귤고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 보시면 이 작품뿐만이 아니고 다른 작품에서도 중국의 고사를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고사를 인용한 이유는 무엇이냐. 화자가 이런 중국의 옛 유명한 사람들도 부모님한테 효를 다했던 것처럼 자신도 부모님에게 효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당연히 그 마지막 3수 부분 보시면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잡을 수 없는 시간을 잡는 것처럼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 구체하고 있다. 이런 것도 다 부모님에 대한 효심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 방법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까마귀 이야기가 옛날에는 까마귀를 효를 상징하는 소재로 많이 썼대요. 왜인지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마지막 부분, 그래서 반포지효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서 무슨 내용이냐 이거 했을 때 군봉과 봉황은 효를 실천하는 효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나는 군봉과 봉황은 되지 못할지언정 나는 이런 곳에서 이런 곳에 어울리면서 나는 효자가 되겠다라는 다짐이 나타나 있는 것이 좋은 시가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